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방송의 특징은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오는 방송이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드물게 다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4년 전에 모셨던 이 스트라티오의 이재형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그 후에 급성장해서 다시 연말연시를 기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시는 게 이렇게 스텝진으로부터 공감대가 돼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아마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티오의 이재형 대표님입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다시 나오셨어요? 이렇게 4년 만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스트라티오 대표 이재형입니다. 네, 4년 전에 여기 찾아뵀었는데 다시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사실은 그 4년 전에도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화제가 됐던 것이 기업 명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기업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기업 소개를 좀 전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가 좀 이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만나 뵙는 많은 분들께서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긴 합니다.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2012년도에 레드불이라는 회사에서 그 사람을 2만 미터 상공에서 자유낙하하는 실험을 했어요. 네네. 이제 스트라토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도전 정신이다. 그래서 그 도전 정신에 대한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스트라티오라고 저희 회사 명칭을 지었었습니다. 네. 지난 이제 창업한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10년을 한번 간단히 되돌아보는 스케치를 좀 해실까요? 네네. 네. 이 사실 10년이 사실 중고대를 거의 다니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스타트업에서의 1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1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는데 이제 막상 계산해 보면 10년이었고 저희가 10년 동안 했던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각해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그냥 살짝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저희는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창업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간단한 것 같고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3, 4년이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정말 대기업에 있고 좋은 연구소에 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써 있는 것과 너무너무 다르고 저희가 물론 숫자로도 계산했지만 이 숫자랑 어긋나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제는 그래도 꽤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10년 만에 변모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더 겸손해지고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스트라티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워낙 우스운 분들이 딱 해서 기업을 이루니까 세상을 바꾸자 이런 쪽에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변함은 없죠? 네. 정말 제가 정말 행운인 거는 저희 창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이게 뭐 네.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 창업가들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뭐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정말 기술에 대한 순수함이 있거든요. 네네. 뭐 당연히 더 좋은 기회도 많이 있고 더 좋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뭐 더 좋은 오퍼도 많이 받는 친구들인데 저희가 정말 기술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로 네. 성공해서 뭐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표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이 저희 공동 창업자 그리고 저희 얼리 인플로이들의 네네. 상당히 공유되어 있는 정서라서 이것 때문에 10년을 버티고 드디어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제품까지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적외선 카메라 아마 시청자분이 그게 아주 특이해서 많은 부분은 세상에 변할 것이다 하는 쪽에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댓글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박사님을 처음 만나는 분도 있으니까 적외선 카메라가 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리모컨도 적외선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저희가 지나면서 이 열화상 카메라도 일종의 적외선의 일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도 적외선이긴 한데 얘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 열화상 카메라보다도 한 단계 더 위인 뭐 영어로 하면 shortwave infrared 카메라고 네네. 한국말로 하면은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입니다. 네.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이제 현재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기존에는 가격대가 워낙 높았습니다. 네네. 한 2, 3만 불 정도 하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뭐 미국의 국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해양의 마리타임이라고 해서 안개 낀 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양에서 주로 쓰이는 기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뜨면서 네네. 자율주행차도 사실 비슷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네네. 비가 오거나 안개 끼거나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어두운 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카메라를 사용해 보자라는 니즈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2만 불, 3만 불짜리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렇죠. 네. 가격이 나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이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적외선은 뚫고 볼 수 있는 성질 때문에 뭐 웨이퍼 검사 장비라든가 음식물 검사 장비 또 그 이외에도 뭐 우리의 피부의 뭐 수분이 얼마인가 지분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정말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여태까지 그것이 많이 실현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서 그것을 개발할 여력과 마켓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CCTV라든가 이런 게 평소에선 맑은 날 잘 보이다가 이게 뭐 미세먼지라든가 뭔가 안개 끼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고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중화시키기는 어렵지 않아서 국민의 세금에 해가지고 그런 분인데요. 그런 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적용 범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CCTV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네. 일상생활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그 적외선 카메라가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막 어둠 깔릴 때 이제 네. 침투해서 막 작전 펼칠 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적외선의 응용 분야였는데요. 또 그건 이제 특수부대. 특수부대.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와닿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그 네네. 어두운 날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애플이나 삼성폰 쓰면은 이제 사진 보정을 해서 밝게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사진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네네. 또 먼 산 같은 걸 사진을 찍을 때도 뭐 안개 낀 날에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 막 롯데타워 이런 데 올라가서도 막 찍으려고 그러면 안개가 막 껴서 안 보이죠. 보여서 예. 아쉬웠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저희가 만드는 카메라가 보편화된다면 그 환경에서도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안개를 뚫고 안개를 뚫고 모든 전망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B2C의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 날씨와 관계없고 햇빛의 조도와 관계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개 끼고 뭐 어둡고 뭐 먼지가 많은 날 상관없이 뭐 내가 멋있는 전경을 찍겠다는 언제나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B2C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스마트 거울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울에 이렇게 서도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지? 내가 지금 얼굴이 지금 수분이 모자른가, 지분이 모자른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익숙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단순히 그 사진을 기반으로 AI 모델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피부에 대한 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적외선 기술을 이용해서 더 소비자에게 더 효율적인 상품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어서 뭐 정말 B2C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궁합니다.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4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근적에서는 딱 해서 이게 뭐 고기에 딱 되면 그 즉시로 이게 이거 상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그때도 그 네네네. 시청자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4년 전, 5년 전에 만들었던 거는 가시광선과 아주 좁은 영역의 적외선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고 신선도를 분석하는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그 녀석의 아마 정확도는 한 7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를
똑같은 그 광학 기기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네네. 그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사실 지금 그거 만들고 있고요. 네네. 지금 정확도가 90%, 95%까지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초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지금 수요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지금은 카메라를 이제 막 홍보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이제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저희가 그때 말했던 쇠고기 신선도라든가 뭐 네. 과일 신선도의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제품을 출시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B2C를 지금 이 박사께서 얘기하시는 B2C 쪽에서는 아직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접하기 어렵다. 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 대표님과 임직원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B2B뿐 아니라 B2C 쪽으로 이쪽을 확대시키겠다 하는 이 측면이 아마 4년 동안 주력했다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네. 저희가 그 4년 반 전에 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제품을. 그래서 그 제품 출시 이후에 1,000명이 넘는 그 고객분께서 그 제품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고객분에게 제품을 판매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그런 피드백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용하기가 약간 불편하다. 네네.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가 인원이 한 30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카메라 개발과 이거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 개발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그 제품을 더 일상생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자고 이미 컨센서스를 이루었었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걸 완성했으니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그 분광기 제품을 정말 사용하기 쉽고 정확도도 정말 높이는 단계로 가서 뭐 1,000명군의 고객군뿐만 아니라 정말 100만 명, 1,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군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근적외선, 적외선 카메라 가지고 이게 좀 막연하겠습니다. 천재시기 때문에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의 미래. 요즘은 그 상상의 미래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잠시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굉장히 그런 질문 받으면 부끄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창업을 했지만 저희가 뭐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하는 그 기술에 대한 정말 가장 기술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제품 개발해온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저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제품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까 이 이상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네. 한 8, 9년 동안요. 근데 이제 저희 제품에 한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감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부분의 기술 발전이 비싼 제품이 소수만 쓰다가 네네. 점점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작고 싸게 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보편화되는 기술을 발전하는 게 기술의 어떤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 예지만 옛날에 삐삐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삐삐도 옛날에는 한 2, 3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한 2, 3만 원대의 가격으로 대학생도 다 들고 다니는 그런 기가 됐습니다. 핸드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옛날에는 3, 40만 원, 막 100만 원 하던 고가의 핸드폰이 뭐 저희 그 당시에는 한 2, 3만에도 살 수 있는 뭐 보조금도 있었겠지만 대학생도 들고 다니는 그런 기기로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카메라도 옛날에는 영화 찍을 수 있을 때 쓰는 그렇게 고가의 장비이지만 이제 핸드폰에 누구나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도 저는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특수부대만 쓸 수 있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였는데 이게 필요성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소비자가 이걸 음식물 검사하고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쓰고자 하는 니즈 또 더 나아가선 저희가 사실 탄소의 함량과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네. 사실 ESG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로 하니까 어쨌거나 고가의 장비는 싸질 수밖에 없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싸게 만들려고 지금 덤벼드는 스타트업이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군데 더 있습니다. 네네. 다 국내는 아니고 이스라엘과 뭐 미국 기반의 네네.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제품을 싸고 작고 고성능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이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어드밴스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셋 중에 저희가 가장 앞서고 있는 스타트업이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 저희가 잘한다면 근적외선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저는 3년 안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적의 적외선 카메라 하는데요. 카메라가 그 뭔지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저거 앞에는 있는데 저 설명을 안 하시니까 네. 지금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미 이제 저희 웹페이지나 네네. 뭐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저희 제품이다. 요 네네. 박스로 이제 배달이 되고요. 네네. 요 안에 박스를 열면 네네. 저희가 만든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이만한 쓰기의 카메라가 그러게요. 정말 벌써 저희 주먹보다도 작은 크기의 카메라가 그러게요. 되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안을 열면은 네네.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핵심 이 부품이 아, 여기 카메라. 네네네 예. 이게 저희 센서 크기입니다. 센서 크기야. 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할 필요도 없고요. 음.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만 더 작아지면 핸드폰에 넣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게요. 예. 정말 저희는 그 1년 가장 가운데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크기로 만들 네네. 수 있고 지금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거는 빠르게 일단 마켓에 내놔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일단 내놓았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요 요거는 크기로 이건 뭡니까? 여기 아, 있는 예, 거. 나머지는 예. 요거는 네. 네네. 카메라가 뭐 아쉽게도 아직 렌즈가 없으면 이제 네.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렌즈를 결합해서 실제로 네네. 이제 카메라처럼 쓰이는 거고요. 네.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설명서랑 이제 뭐 삼각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를 있습니다. 끼워가지고 네. 일반 거 관광하고 그럴 때도 다 대신할 수 있는 네, 거 똑같은 아니겠습니까? 겁니다. 예, 네. 그럼 화상이라든가 이런 편리성 같은 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저희 카메라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 그 한 98년도쯤에 200만 화소 카메라가 나왔다면서 막 열광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디카 200만 화소. 디탈.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입니다. 네네네. 네네. 그 카메라 사실 비슷한 형태의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만든 겁니다. 아. 그 당시에는 사실 막 엄청 컸고요. 뭐 배터리도 금방금방 닳았고 막 포커스도 잘 안 돼서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하지만 무겁고. 네, 무겁죠. 네. 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썼거든요. 네네. 저희가 현재 그 수준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직은 초점을 저희가 실제로 우리가 맞춰야 되고 아직은 조금 뭐 이 정도 무게가 있고 합니다만 그 200만 화소의 디카가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기까지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저희도 그거와 똑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기술과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의 방법론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고 뭐 손으로 매뉴얼리 포커스 맞추고 하던 모든 그런 기술이 지금 저희와 비슷한 상태입니다만 카메라 기술이 발전했던 방향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에는 굉장히 편리한 적외선 카메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창업을 경험하시면서 네. 그렇게 많은 논문을 쓰십니까? 네. 유대인들이 부러울 정도로. 네, 맞습니다. 이게 천재는 네.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박사님의 그 이렇게 개인적 이력이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천재긴 천재인데 좀 여기는 커리어 패스를 사적인 것을 잘 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할까 해서 오늘 그냥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 좀 네. 잠시 이 자체도 네.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거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고,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괜찮습니다. 문제를 잘 안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년 전에 워낙 시청자분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네. 시청자분이 요구하는 걸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도 그렇고요. 저도 네네. 그렇고 저도 그 서울대에서 정경화학 학사를 맡고 네네. 이제 뭐 군대 대신에 뭐 병역 특례라고 이제 산업체에서 3년 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 공동 창업자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석사, 박사를 스탠포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은 이후에 다 모든 이제 유학생들이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더더나 공대인데. 네네. 공대. 그래서 우리는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직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제 삶을 포장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제 편하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인텔이라는 회사도 면접을 봤었고 뭐 국내 유수의 대학도 면접을 보고 하면서 이제 저희 커리어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사실 뭐 BCG라는 회사에서 잠깐 취업을 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게 1년 정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이제 네네. 박사를 끝나서 쉬면서 뭐 인생을 설계하면서 제가 창업 수업을 한번 그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제 스탠포드의 MSNE2 유명하죠. 237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네. 정말 유명한 수업입니다. 네네. 그 수업은
교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창업을 해서 반드시 1,000억 이상의 엑시트를 해본 사람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생님이 바뀌고요. 16주 정도 동안 선생님이 와서 자기가 왜 창업을 했고 어떻게 창업을 성공시켰고 유명하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설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순수했던 그냥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받은 학생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정말로 한 6개월만 해볼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수업의 목적이 수업을 종료하면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는 수업의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창업했다가 뭐 폐업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창업 수업을 듣고 창업을 했는데 꽤 우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펀딩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펀딩을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8천 정도 되는 펀딩을 받았어요. 네네. 뭐 지금 생각하면 물론 큰 돈입니다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뭐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 내가 책임의식입니다. 네 말만 했는데 누가 나 이렇게 믿어준다는 데 대한 고마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 1년만 더 하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년만 더 하자라가 지금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정말 꾸밈이 없는 저희 트루 스토리인 것 같고요. 그때 같이 이렇게 조인했었던 창업자 멤버들도 네. 아주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다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창업자 멤버서 셋이 같이 시작했고요. 네네. 모두가 지금 정말 요거 사업화 시키자고 해서 지금 똘똘 뭉쳐 있고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네네. 잘 안 될 때는 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걸까라는 회의도 왔었는데 저희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정말 크게 한번 가보자라고 지금 굉장히 모티베이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보다도 네. 지금 이 박사가 영국이라든가 뭔가에서 왜 뭐 출장이 이렇게 자주 씁니까? 네. 엊그제 그 한국 애들한테 또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막 이렇게 해서 이 좋은 기술을 더는데요. 이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이렇게 호평을 많이 받는 데는요. 네네. 네. 그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위원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혁신성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에서 있는 일정한 파일을 논아먹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네네. 정말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티오가 만드는 제품이 정말 혁신적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네. 저희가 만드는 이 제품은 어떤 지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 보편적으로 필요한 제품이고 그동안에 비싸서 못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괜찮다라는 입소문이 퍼진다면 정말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각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네. 뭐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아프리카에서는 뭐 식품의 안전도를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해외에서 각광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정말 개발하달라고 하는 제품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은 현재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마켓이 큰 것부터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락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네. 그것도 저희들 잘 대응해서 잘 하고자 합니다. 향후의 로드맵 네.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저희가 뭐 적외선 이미지 센서, 적외선 카메라를 정말 세상에 없던 기술로부터 만드는데 정말 8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네네.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카메라를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 네네. 카메라를 더 작고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자동차와 핸드폰에 넣는 것이 저희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네. 그것은 한 2, 3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스트라토의 큰 비전은 저희는 센서 전문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네. 센서라고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센서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뭐 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뭐 그냥 근처에 너무 기기 장비가 많다 보니까 RF가 얼마나 나에게 몸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RF 센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센서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또 뭐 지금 여기 너무 뭐 위험한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케미컬 센서를 개발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센서도 다른 회사 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네네. 그래서 스트라티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제품도 고도하고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다른 센서를 만드는 기업들에 저희가 센서를 만들어주고 공급함으로써
센서 분야에서는 정말 스트라티오가 큰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저희가 가진 큰 비전입니다. 네. 앞으로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에 또 같이 네. 한편은 고객으로 다가가고 네.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하는데 한국에 좀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그 네, 계획을 네. 좀 같이 IR 계획이라든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가 지난 4, 5년간 네네. 투자를 받지 않고 저희 내부 그 매출과 저희 내부 역량으로 많은 해결을 해왔습니다.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투자를 안 받았던 이유는 네. 국내에서 안 받겠다, 뭐 좋은 미국의 부심을 받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냥 그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워낙 기술이 계단 많다 오해했던 보니까. 것 예, 같은데 예. 저희 기술에 대한 순수함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 이걸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7년이 됐는 시점에 혹시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투자 받는 거 싫어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투자 받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게 투자하시는 아주 분의 중요한 점이십니다. 상처가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받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내부 역량으로 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태도를 많이 변화시키고 싶은 게 네네네. 제가 다시 8년 전에 그 확신이 갖고 있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이제는 세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초 기술을 다 만들었고요. 이제 조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자동차, 핸드폰 또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음식물 검사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싶고 이제 저희도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사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서. 네. 네네. 너무너무 뭐 귀한 자리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4년 전에 나왔을 때도 역시 어느 정도 기술이 만들어졌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이 정말로 제품화됐고 이미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얘가 더 작아지고 더 성능이 개선되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성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은혜에 보답해서 정말 한국에서 기술 기반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적외선 이미지 센서 회사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만나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